네, 핫이슈와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취업 관련 검색어와 그 의미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핫 키워드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두 분 네.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죠? 네, 취업준비생들의 성공 멘토십니다.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준생 여러분 상당히 힘드시죠? 저는 오늘 좀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뿌리지 않았으면 거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부단히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이대! 네, 오늘도 알찬 정보 들이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 대한민국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남자, 북세미나닷컴의 이동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가장 많이 읽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보고 읽는 건 확실한데요. 그럼요. 네. 저보다 예. 아마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딘가에는 계실 것 같고요. 네. 그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알아볼 사람을 못 만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다릴 만한 힘이 생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힘이 네. 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청년층의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핫 키워드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독특한 신입사원 환영식, 그리고 적성에 맞는 기업, 마지막으로 복잡한 취업 시험이 선택이 돼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신입사원 환영식부터 좀 알아볼게요. 요즘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내화 대표님. 예, 사실 옛날 같으면 뭐 생각지도 못하는 건데요. 예. 사실 요즘 이제 합격자 중에서도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게 돼 있고 어떤 분들은 다 만나보면 뭐 붙고, 10개 뭐 이렇게 되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뽑은 기업에서는 그분을 꼭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복 합격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회사에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나름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CEO들이 편지를 보낸다든가 심지어 꽃바구니 같은 걸 보내가지고요. 예. 또는 이제 부모님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는 그런 일종의 뮤지컬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은 이게 좀 이해는 좀 안 가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예, 예. 맞아요. 요즘 들어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네요. 이게 진짜 환영식인지 네. 이탈을 막기 위한 예, 어떤 일종의 행사인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신입사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떤 환영식을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펼치나요? 뭐 이랜드 그룹이요. 네. 지난 11월 27일 12시에 한강 유람선에서 신입사원 환영식을 했어요. 네. 한강 뭐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보이네요. 예, 그 전날에는 또요 유통사업부가 저녁에 또 야경을 중심으로서 맛있는 또 식사를 대접해서 이 이제 신입생들을 마음을 이제 휘어잡고 우리 함께 가자. 물론 뭐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것도 저는 이 기성세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글쎄요, 머지않아 또 이런 곳에 좀 초대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초청하고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모님을 초청해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나요? 예, 그 지난 10월 말에 이제 롯데가 합격자를 좀 발표했는데요. 지난 3일에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신입사원 환영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뉴 커머스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네.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실 뭐 부모님도 모시고 또 회사 소개도 하고 뮤지컬 공연 관람 같은 걸 통해서 입사자들한테 이제 자긍심을 주고 부모님이 자식 키운 보람이 좀 있구나. 사실 요 대목에서는 저도 약간 질투가 납니다. 신아 좀 잘 좀 해라. 예. 그 다음에 요쪽 그 IT 쪽에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인데요. 네. 13일 날 이제 가족 초청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직접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회사에서 모셔서 CEO가 직접 회사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간담회를 통해서 당신 자식을 우리 회사에서 좀 맡겨줘라. 네. 그럼 내가 열심히 육성해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게 하는 그런 일종의 부모님과의 결국은 학부모 면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 이 취업 시장에도 헬리콥터 맘이라는 분들이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취업했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거 편지도 보내고 별거 다 합니다. 진짜 아이고.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한번 네, 그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어느 그룹의 연수원장님께서 기업에 들어오면 연수원에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좀 받잖아요. 연수 끝나고 나갈 때 연수원 앞에 좋은 차들이 이렇게 진입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 데리러 온 거거든요, 사실은. 예. 애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참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 아니, 예.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군대 보내고 훈련소 옆에 그 방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하시는 예, 분들도 예, 계시대요. 이게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약하게 키우시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가요 글로벌 15 이게 15개 국가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은 국내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미래가 그다지 밝지는 않다라고 네. 좀 제 소견이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 결국에는 이제 신입사원들이 환영식 이후에 회사 생활에 잘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라고 말씀 주고 싶으세요? 예,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퇴사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또 입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퇴사의 반대말은 적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응 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입사원들 교육을 이제 내년 연초 매년 1월에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닌다는 게 뭐 수십 군데 가는 건 아니지만 가보면 조금 어리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려요. 이 시간이 당신네들의 그 젊은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 왜? 사실 일도 안 줘, 교육 받죠, 돈 받죠. 요때 저는 B-100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100권의 책을 좀 읽어라. 특히 직무 관련된 서적, 홍보는 홍보, 가령 뭐 자재면 자재, 품질은 품질 이런 책들을 그동안 못 읽었으니까 쭉 리스트해서 읽다 보면 사실 마음도 달라지고 그래서 회사는 all that your life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자세가 신입사원 교육 때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디슈아 키워드 독특한 신입사원 환영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적성에 맞는 직업이 떴습니다. 이 취업 기회로 연결되는 인턴십이나 직업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다고요? 네, 일단은 취업과 관련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한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분명히 무언가 자기가 어떤 잡을 찾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적성이 무엇일까라고 검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포털 사이트에 아무리 검색을 해봐야 자기에게 맞는 적성을 직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쵸. 사실은. 그런데 물론 그러면 저 이제 정답이 사실은 이제 현장 경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갔다 오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업에,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저희 한국 직업방송 같은 경우 네. 방송이나 또 누군가의 강연을 찾아 듣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방법이 되죠. 됩니다만 거기에는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한국고용정보원이나 한국직업방송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나쁜 좋은 얘기만. 얘기보다는 아. 사실은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일을 해보면 일은 굉장히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아까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저한테 책을 많이 보는 직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사실 제가 책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누구의 직업이나 다 그렇듯이 책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책을 보는 게 일이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뭐 클래식 공연에 갔을 때 어떤 연주자가 바이올린으로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한단 말이죠. 악보를 보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악보를 안 볼까? 당연히 뭐 수천 번, 수만 번 연주를 하면 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서 보는 화려함만을 보게 되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연에 참석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면들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피나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잡매거진에서도 네. 이제 한때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내일을 잡아라란 코너에서 가끔 네.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또 알려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을 때 설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을 내릴 수 있었던 그런 코너이기도 했는데 맞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또 그 코너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대표님은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직업이 어떠세요? 글쎄요. 그게 네. 참 제가 좋아하는 일이긴 합니다. 행복해 네. 보이세요, 항상. 예.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스타프 칼 융이 얘기했던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냉정하게 딱 잘라서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넌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라고 했지만 융은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사람은 항상 발전하게 돼 있고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머리에 별로 든 게 없기 때문에 네. 계속 부족한 거를 채우면서 사는 게 제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한 그 잡 자체가 정말 자기가 희망해서 어렸을 때부터 바랐던 직업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어떻게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처음에 딱 직업을 정해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 직업이 평생 가지 않을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을 해보니까 여긴 나하고 좀 적성이 안 맞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무조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무조건 간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정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맞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자신을 변화해 나가는 방법도 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 일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저도 원래 개인적으로 보면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방송이나 하는 이런 거에 적응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된 거죠. 훈련이 된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성적인 게 맞고 내성적인 게 맞기 때문에 책을 읽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저한테는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정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자기와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텐데. 포인트로 하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취업 특강하면서는 얘기했습니다. 셀프 Q&A 방식인데요. 네. 자문자답입니다. 스스로? 자문자답. 예. 이것을 한 10개에서 한 8개 정도 써놓고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 보시면 조금 길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좀 운명을 걸을 것인지, 뭘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거 없이도 이력서를 만들고 이런 작업 없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스매칭이 되는 그런 엄청난 나중에 큰 오류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예. 이동호 대표님도 조금 간단한 팁 알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역시 책을 읽어보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외향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책인데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로이트 시절서부터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뭔가 사회 부적응자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장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책을 많이 읽어보고 성찰을 한 뒤에 나는 내성적인가 외향적인가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되면 제가 갈 직무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이 좀 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이 영업직에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보면 아마 적성에 맞는 기업 또는 직업 찾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또 바로 살펴볼게요. 복잡한 취업 시험이 또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요즘 참 많이 복잡해지긴 했죠, 이나 대표님.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사회가 복잡성 시대로 접어들어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르자면 이제 취업 시장이 오디션 현장 같은 그런 이제 느낌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한 공기업 같은 걸 보면은 한 3주 동안 몇 개의 과제를 던져줘서 뭐 동영상을 만들어 봐라 또는 뭐 일종의 뭐 에세이를 써봐라 또는 뭐 PPT를 만들어서 이것을 SNS에 올려서 평가를 받아서 서류 전형으로 갈아보는 회사도 있고 어떤 또 공기업 같은 것은 아예 오디션 방식을 도전해가 이렇게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면접관 앞에서 그 상황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수능 시험 대학 입시에 논술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거 저는 약간은 저는 그것은 일종의 좀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사람이 한 직업을 가져가지고 성공되는 이런 부수적인 것이 결정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 전형 또 그다음에 이제 인적성 검사라는 것도 많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네. 참 이런 부분도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서류 소위 이제 신입생 입사 원서를 내는 분한테 큰 압박을 주고 있는데 제가 하나 오늘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5박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면접이나 입사 시험에서 물어본 것은 5가지입니다. 딱 5가지. 첫 번째가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내가 뭘 접근하는지, 그다음에 상황 대처 능력이 내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전공한 그 전문 지식을 내가 탁월하게 갖고 있는지, 마지막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비전을 쌓고 네가 가려고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5가지를 알고 있으면 소위 이제 이렇게 어렵게 하더라도 그 5가지만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맞는 그리고 또 말씀입니다. 요즘에 취업 준비생들 인적성 검사를 막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던데 예. 왜 내 인성을 테스트하겠다는데 왜 내가 공부까지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회사 측은 좀 무관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소위 뭐 취준생들이 이런 책자 같은 것이 나오니까 테스트를 해보는데 사실은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인적성 시험이 이제는 뭐 잠재력이라든가 또 이분의 어떤 다른 능력, 수리력이라든가 언어 등 마치 수능 시험 보듯이 이렇게 맞아요. 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사실 이것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삼성이 이것을 먼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조금은 세상에 따라서 좀 변화되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이쪽에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 네.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인적성 검사 외에도 면접 전형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인성 면접하고 이제 역량 면접 2가지가 뭐 아무래도 크게 보면 뭐 2가지일 텐데 아까 이제 이내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창의력이라든지 뭐 현장에서 오디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사실 그건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걸 면접을 아예 그냥 오디션이라고 보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만약에 지금 K-팝 시즌 4 시작했죠. 근데 만약 결승까지 갔는데 참가자가 감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당연히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성장을 해서 이 회사에 기여를 할 거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거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면접을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떨어뜨리려는 많은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 관리가 언제나 더 충실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면접 적용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한 또 기업의 채용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핫이슈 핫키워드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양한 분석을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